안녕하세요. 아드마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짐 싸기를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몽골 여행이 뭐 샤워실이라든지 전기 사용이 편하지 않은 여행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카페나 유튜브에서 후기를 정말 많이 봤었고 분명히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은 몽골 여행 짐 싸기 콘텐츠를 찍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가볍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가지고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작은 크로스 가방을 가지고 휴대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저 말고 동행분들 모두 이렇게 이만한 백팩을 휴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워낙 가방을 작은 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최소화하는 사람이어서 엄청나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아쉬웠던 거는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티슈나 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차에 아예 두고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필수죠. 여권, 카드, 현금.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공금을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5만 원씩 걷어서 사용을 했고요. 개인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길거리 노점에서 여행 기념품을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환전을 아예 안 했어요. 대형마트, 그리고 구경백화점, 캐시미어 공장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다 돼요. 그래서 굳이 환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이랑 가이드분에게 팁을 챙겨드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달러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6명이서 인당 2만 원씩 걷었어요. 기사님, 가이드분 각각 하나로 6만 원씩 가도록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목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워터 뭐 등등등 다 이런 작은 여행용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너 샴푸 한 통 가지고 오고 너 바디워시 한 통 가져와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 샤워실이 천 같은 칸막이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용품을 가지고 가시는 게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수건. 저는 게르가 아니고 여행자 숙소에서 쭉 묵어서 샤워 시설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너무 차갑고 쫄쫄쫄쫄쫄 샤워가 어려울 정도의 물의 양이 나와서 좀 씻기가 힘들긴 했지만 여행 내내 샤워를 하긴 했어요. 총 5박 6일의 여행이었는데 그중에 2 숙소가 수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수건을 2개 챙겨간 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머리를 한 2번 정도는 안 감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꼬박꼬박 감고 싶거나 긴 머리이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건 3장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글. 이거는 필수품은 아니고 있으면은 좋아요. 몽골 메뉴가 대부분 양고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지만 동행분들 중에서는 양고기 냄새를 되게 역해하시더라고요. 먹고 나서 양치할 시간은 조금 애매하고 그냥 가글로 입안을 헹궈도 좋을 것 같고 여행자 숙소에서 아침에 물이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생수로 양치를 해도 되는데 그 새벽 같은 아침에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냥 가글을 열심히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보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몽골이 정말 건조해요. 제가 9월 말에 여행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코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막 피가 묻어나오고 코 주변이나 입 주변이 다트고 그런 건조함은 정말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보습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 그 필수품이 바세린입니다. 저는 이런 미니 사이즈를 가져갔고 충분했어요. 수시로 코 주변과 코 안쪽을 발라줬고 입술 주변은 물론이고 뭐 몸에도 바르기도 하고요. 잘 때랑 푸르공에서 이동을 할 때 이거를 얼굴에 바르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핸드크림도 필수예요. 그리고 충전, 전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멀티탭은 6명이 한 팀이라는 가정하에 팀에 2~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최대한 짐을 줄이기 위해서 동행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르는 당연히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거고, 저는 여행자 숙소에서 묵었는데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게르에 2개 정도? 멀티탭은 필수입니다. 충전기는 당연한 거고요. 보조 배터리 2만 이상도 챙겨가시고 막 몇 개를 챙겨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게 10,000짜리거든요.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전기가 안 되는 게르에서 묵는 분이라면은 보조 배터리가 10,000 이상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물티슈 휴지. 이거는 현지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캐리어에 공간이 없는데 굳이 한국에서 챙겨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해서 마이비데를 동행분들이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꿀템. 저는 마이비데의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챙겨오신 동행분들 덕분에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그 이만한 막 겔로 되어 있는 손소독제 말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손소독제를 수시로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뻐해주느라고 만지기도 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에 손을 씻을 수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손소독제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은 변기에 앉을 때 변기에 손소독제를 뿌려서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앉으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습이랑 청결에 관련된 건데요. 인공눈물이랑 면봉이에요. 엄청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도 건조하고 그 푸르공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 앉은 분들은 그 바람을 직방으로 이렇게 맞거든요. 그럼 눈이 시려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눈물은 필수인 것 같고 면봉은 저 같은 경우에 인공눈물을 눈에 넣고 면봉으로 점막을 닦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란 때가 묻어나와요. 몽골 여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밤마다 이거를 눈알을 청소를 해줬고요. 그리고 코에 바세린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귀를 판다든지 이럴 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 빨래와 관련된 건데 옷걸이, 빨래줄. 이거는 후기에 다들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저는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한 기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땀을 그렇게 흘리지 않는 쌀쌀한 기간에 가서 빨래를 할 일이 없었고요. 옷걸이가 있어서 딱 한 번 쓰긴 썼는데 그냥 외투를 걸어두는 용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빨랫줄. 빨랫줄도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를 하니까. 그 다음 날씨와 관련된 건데요. 보온 패드. 이거를 배, 등, 이렇게 가랑이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자면은 다음날 뜨거워서 깨요. 정말 추위를 모른 채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갔어요.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작은 양산으로 대체해서 가지고 갔고요.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이거를 가져가는 이유가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몽골은 정말 허허 벌판이어서 이동 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럼 정말 곤란해져요. 그때 이거를 펼쳐서 가림막으로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은 그늘도 많이 없고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크림 무조건 챙겨서 덧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 선글라스입니다. 그 고비 사막을 가는 경우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아끼는 선글라스나 비싼 선글라스는 피해서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브로 사용하는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갔고 그 다음은 있으면 좋은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말씀해 드릴게요. 옷베개입니다.
저는 스타렉스가 아니고 푸르공을 탔고요. 비포장 도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통통통통통 튀어요. 잠을 잘 때 목베개를 하지 않으면 목이 그냥 막 헤드댕댕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목베개로 휴대를 해봤고요. 이렇게 접어서 내 목베개도 여기 이렇게 잠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찝어서 아예 동그랗게 다 둘러 막아주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뚫려있는 목베개는 이렇게 하면서 막 뒤로 움직이고 막 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고정을 해주는 목베개가 좋다. 그 다음은 방석입니다. 후기를 찾아보면은 다 필수품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르공이 워낙 통통 튀어가지고 엉덩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이게 없으면 꼬리뼈가 아프다 이랬는데 저는 이게 그냥 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캐리어도 안 다쳐서 따로 들고 다녔고 푸르공에서 쓰기는 썼는데 있으면 물론 없는 것보단 좋지만 동행분 중에 방석을 안 갖고 온 분도 계셨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방석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지만 제 경험상은 없어도 됐다. 에어빈백. 바람 넣어가지고 가니 쇼파를 만드는 건데 별을 볼 때나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대요. 저희 동행들도 하나씩 다 컬러를 다르게 해서 사서 갔는데요. 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은 스케줄상 그 어느 스팟에 가가지고 이거를 필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숙소에 도착해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녁이 되거나 추워가지고 펴서 누워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싶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사가면 좋겠지만 저처럼 가을, 겨울에 가시거나 사진에 큰 욕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별은 그 숙소에 있는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돗자리를 가지고 가셔서 깔아 누워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부피를 진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은 침낭입니다. 저는 집에서 침낭을 작은 걸 챙기고 가가지고 좀 캐리어에 부피가 많이 모자르긴 했어요. 근데 그 투어에서 침낭을 되게 퀄리티 좋은 거를 $10에 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침낭이 없다 아니면은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어사에 문의를 해서 빌리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후기에 투어사에서 빌린 침낭이 뭐 찝찝하다, 냄새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온 투어사에서는 두껍고 퀄리티가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깨끗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걸 사용하기 얼마 전에 새로 사신 거래요. 그래서 다른 동행분들은 정말 쾌적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큐티하게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맨 처음에 가서 유심을 갈아 끼우고 기존에 내가 쓰던 유심을 여기에 붙인 다음에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돌아다니지 않고 나중에 찾아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또 고비 사막을 가시는 경우에 모래바람이 되게 강하게 분다고 했잖아요. 핸드폰 사이드랑 여기 통화구멍을 다 테이프로 막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이사이에 그 고운 모래들이 다 껴가지고 곤란하다고 합니다. 수저, 젓가락, 접시, 컵, 그리고 와인 오프너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좋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가지고 가셔도 되고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현지에서 다 팔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컵은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씩 하면서 꼭 사용하게 됐었고 젓가락이나 수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해서 그 양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안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저는 여행자 숙소로 다녔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되기는 했지만 그곳에 공급되는 전력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데기나 드라이 같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쓰게 될 경우에는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원래 뭐 12시까지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11시에 전기가 끊기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자연 건조를 그냥 하시고 모자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담요 필요 없었고요. 손톱 깎기. 미리 한국에서 손톱 짧게 다 자르고 가세요. 가면은 손톱에 때가 다 끼거든요. 그래서 손톱 깎기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손톱을 다 짧게 자르고 가면은 쓸 일은 없다. 보드게임이 가지고 가면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집에 있는 펭귄 게임을 정말 꾸역꾸역 들고 갔어요. 즐겁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캐리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거를 뺄까 말까 고민을 100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가져가실 경우에는 작은 애들 있잖아요. 여행용 미니 사이즈라든지 그런 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사진을 찍으려면 삼각대가 필수예요. 왜냐면 야간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면은 별이 다 흔들려가지고 삼각대가 필수인데요. 이렇게 좀 작고 가녀린 애들은 비추하겠습니다. 동행분 중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온 분이 있었는데 거기가 돌바닥이고 경사가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애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경우에는 흔들려서 쓰러져요. 제가 가지고 간 삼각대가 너무 큰 건 또 부피 차지하니까 좀 작은 사이즈로 가지고 갔거든요. 이 정도. 그리고 음식 얘기를 하자면 몽골에 한국 기업이 정말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은 한글이 난무해요. 내가 몽골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 그리고 울란바토르에서는 CU랑 GS가 정말 자주 보였었어요. 한국 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있었고요. 그리고 고추장이 있는 곳도 많았어요. 그 외에 저희는 동행분이 깻잎이랑 김, 고추참치, 봉지커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를 가지고 오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 양고기의 냄새를 많이 낯설어 해가지고 식사하시기 좀 불편한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가이드가 중간에 뭐 닭도리탕도 해줬었고 식당에 가면은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김치를 넣어서 밥을 볶아준다든지 김치를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니 한식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옷! 그 낙타를 탈 때 냄새가 많이 배고 낙타에 뭐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배설물이 묻는 경우가 있으니 버릴 바지를 입는 게 좋다라는 후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얇은 여름 바지를 하나 버릴 것을 각오를 하고 가지고 갔었고 가서 입고 버리기는 했는데 후기와 같이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뭐가 묻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면 좋겠죠.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패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얇은 것들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낮에는 또 덥기도 하고 차에 타면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팔, 맨투맨, 뭐 거기 위에 패딩 조끼라든지 프리스 아우터 이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벗고 입고 했었어요. 이렇게 몽골 여행 짐 싸기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혹시 짐 싸기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여행 즐겁게 하고 오세요.